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영랑은 30년대에 순수시 쓰던 아저씨입니다. 30년대의 순수시, 순수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시어를 엄청 예쁘게 잘 가다듬어 써야 합니다. 좋다. 아름다운 이야기,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인데 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냐?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게 순수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에 나타나는 요 모란이 이야기하는 건 시적 화자, 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 혹은 아름다운 가치, 순수, 뭐 이러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나에게 모란은 뭘까? 그 모란이 없는 시기에는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태도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지. 모란을 소재로 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란 얘기지. 작품에서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여기에서 작품에서의 아름다움을 주는 요소에는 당연히 형식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내용적인 아름다움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작품이 되니까 얘네 둘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겠지.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1930년대 시문학파 순수시, 유미주의적 태도, 오직 유, 아름다울 미, 유미주의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것을 추구하는 문예사조를 말한다. 희망, 소망 등을 상징하는 모란에 대해서 화자의 애정이 작품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면서 문학의 미적 기능을 체험해 봅시다. 시작해보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겁니다.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체크할게요. 아직, 뚝뚝, 비로소, 360날, 아직. 네. 지금 표현했었던 요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부사어에 해당을 합니다. 즉 문장을 쓸 때에 필수 성분은 아니라는 거지. 생략할 수 있는 이야기죠. 생략해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면은 쌤 함축성이라고 해서 짧게 줄여서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따우 짓을 해놨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나와 있는 수능 문제에도 그랬고 이러한 표현들, 이 표현들을 왜 썼을까요?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표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의지적 태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뚝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글쓴이의 정서, 모란이 떨어지면 너무 슬프겠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부각해준다. 강조해줍니다. 나는 비로소 드디어 봄을 여윈 서러움에 잠길 테요. 서러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요는 의지적, 서러움에 잠길 겁니다. 이거는 시적 화자, 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예상이야. 그러니까 셋째 줄의 테요는 의지적인 게 아니다. 봄을 여윈 서러움, 서러움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모란 피어있나? 이미 다 졌지. 봄을 상실해버린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꽃이 떨어져서 졌습니다. 낙화.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아 슬퍼.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슬픔의 심화. 모란이 없으면 내 보람도 없어. 삶의 보람이 없지. 왜 사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어. 삶의 의미가 없거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는 것만 같습니다. 모란이 피어있지 않으면 나한테 1년 그거 시간 의미가 없어. 솔직히 뻥이지. 과장봐. 360날 1년 내내 섭섭해 웁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360날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죠. 구체적인 시간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합니다. 서글픔을 나타냅니다. 섭섭하다라고 역시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요. 웁니다. 시적 화자의 태도도 나타나 있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의지. 찬란한 슬픔의 보물 순서 뒤바뀌어 있죠. 도치.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역설. 근데 이제 생각해야지. 찬란해. 왜? 모란이 피니까. 개화. 봄이라는 시기는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해. 하지만 봄이라는 시간은 또 슬프기도 하죠. 왜? 꽃이 지니까 낙화. 아직 여전히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을 강조해 줍니다. 또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체크할 거예요. 뭐 체크할 거냐면 요거 모란 체크할 거예요. 모란. 모란을 나타낸 표현이 있거든. 모란을 기다릴 거예요. 봄을 기다릴 거예요. 봄. 모란이 졌습니다. 내 보람이 무너졌습니다. 모란이 지면 내 1년이 끝납니다. 내 한 해.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시. 이상한데? 여기에 봄도 마찬가지죠. 360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좀 밑줄 친 시어 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찾으시면 될 거다. 됐을까? 그런데 쌤 해줄 말 하나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1년과 마지막 년이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 올해 수능 특강에는 수미상응이라고 표현해 줬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수미상관 하면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형태상 안정감을 주겠지.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 시켰는데 이런 미친 위에다가 빵 안 덮어줬어. 이거 불안해서 먹을 수가 있나? 위아래 빵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다음에 어쨌든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시적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해 줄 수도 있겠지. 처음에 얘기하고 뭐라 했는데 마지막 얘기하고는 끝이네. 얘 할 말 더 있을 것 같은데 여운을 형성해 준다. 수미상관 나오면 요거는 반드시 어떤 시든 다 갖다 써줄 수 있는 말이니까 그냥 외워두는 건 어떤가 라고 제안해 봅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살펴봅시다. 화자의 정서 밑에도 기명랑 됐고요. 밑으로 나와오죠. 화자의 정서 밑에도 모란이 피기 전에는 기다리고 모란이 지면은 슬프고 상실감이 되고 모란이 지고 나섰을 때는 어떻게? 걔네들 여기에서도 여전히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역설적 표현에 담긴 의미. 찬란해. 왜? 피어나니까. 아 슬퍼. 왜? 모란이 질 거니까.
같은 계절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준다.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법 쓰여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운율 형성 요소가 있는데요. 얘는 굳이 따지자면 이 시의 형식적 요소 중에 하나를 보는 거고, 운율은 언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복하면 운율 생기지. 뭐를 반복합니까?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게 합니다. 느름의 울림소리 사용합니다. 모란이라는 말 뭐뭐 할 테요를 반복합니다. 수미상관 구조를 줍니다. 문학의 미적 아름다움, 특히 어떠한 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운율은 형식적인 거야. 내용적인 거 아니야. 옆에 나와 있는 문제 4개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2분 시작. 이 시에 대한 설명. 순환 구조를 통해 시적 의미. 순환 구조 뭐 있어요? 꽃이 피고 지고 있지. 과장법 사용해서 1년 내내 울 거예요. 있었죠. 섬세한 시어를 통해 부드러운 어감을 줍니다. 뭐뭐 할 테요. 일반적인 어순을 바꾼 표현, 도치를 써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있었죠? 정답은 5번이지. 가정법, 만약 뭐뭐라면 if 이건데, 진술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없지. 시대나 사회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문제 은근히 별표. 특정 시어, 모란을 반복하죠. 울림소리 많이 사용하죠. 7호조 3음보 율격 민요격 아니요. 그렇게 끊겨 읽히지 않습니다.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룹니다. 처음 두 행이 마지막에 반복되는 수미상관 구조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건 2번. 외워두는 거다. 모라는 기쁨과 슬픔이 복합된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은 찬란하지. 하지만 슬프기도 하죠. 찬란한 슬픔의 봄. 3어절 딱 좋네. 다음,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누구예요? 모란이죠. 모란은 기다림의 정서 맞죠. 절실하게 소망하는 거죠. 봄을 상징하죠. 상실의 안타까움 좋아. 종교적으로 아니야. 종교는 1도 없어. 4번 탈락. 심미적 존재,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 보람, 삶의 가치 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라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다음 페이지.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설명해 봅시다. 모란은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에게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다. 끝. 다음, 이 작품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나요? 중요하다고 별표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뭇을 대요 반복, 모란이라는 말 반복, 수미상관, 두 시행이 한 단락, 울림소리 많이 사용.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나오면 요 5개 중에 하나 빼고 다른 거 넣어 놓겠지. 화자의 모순된 감정, 찬란한 슬픔. 찬란해. 왜 찬란해? 모란이 피어나니까. 왜 슬퍼? 모란이 질 거라고 예감했으니까. 됐고, 밑에 거 패스.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난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옵니다. 표현이 너무 섬세해서 느끼더라고. 나 뚝뚝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생동감 있고 감각적이었거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서 느낄 수 있었어. 화자의 마음이 너무 간절히 드러났었거든. 그냥 읽고서 틀린 얘기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의 느낄 수 있는 내용과 서술면에서 살펴봅니다. 오케이, 얘는 일단 패스. 다음 페이지. 필요하면은 나중에 하게 될 테고요. 됐고 앞부분의 줄거리 됐고. 너무 됐어? 말하지 말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순수시고요. 유미적이다.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낭만적이고 상징적이다. 모란이 피고 집니다.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수미상관, 역설, 도치,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그럴 수밖에 없어. 30년대 순수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놨으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19의 상징적인 의미 외우는 거고요. 작품에 나타난 표현적인 방법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빼놨었네. 경어체 뭐예요? 존댓말 쓰는 거.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합니다. 됐고,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별로 볼 거 없죠. 일단 정치.